그래 이런 것이 다 가짜 뉴스예요.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마치 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얼굴을 넣어가지고 만든 작품이 상당히 좀 고약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예술 작품을 탄압하는 것처럼 끌고 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런 대회를 비롯해서 정부에서 100억 원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는 그런 기관이 정작 그 자금을 집행할 때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정해진 그 규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죠.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3부 저희가 새로 만든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여의도 순례길. 왜냐 여의도를 순례하시다가 산티아고를 순례하고 돌아오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 국민의힘 의원이신 김지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시그널 음악 마음에 드세요? 요거 여행 코너에 나오는. 맞아요. 예. 저 프로그램하고 또 술 마시러 외국 다니는 프로그램 두 개를 제가 자주 보죠. 아, 술 마시러 외국 다니는 프로그램 있나요? 주유천하라는 프로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어때요, 의원님? 이름 저 여의도 순례길인데 산티아고 순례길하고 여의도 길하고 둘 중에 한 군데를 돌아라고 하면 어디로? 산티아고 순례길은 걸어가면 늘 생각이 깊어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길인데 여의도 길은 생각하기 싫은 길이죠. 다시 안 가실 거는 아니시죠? 여의도. 양쪽 다 그 카미노 블루가 있죠. 한 번씩 생각이 나는 길이죠. 아, 그런가요? 예, 저 여의도로 가시는 길을 끊질 않으셨다는 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 첫 번째 저희가 나눠볼 얘기는 요건데 감사원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요구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의 수령 거부 무례한 짓이다. 뭐 요 흐름들이 지금 며칠째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시기에 이 첫 번째 보도가 나왔을 때 감사원에도 28일 날 서면 조사 요구를 했고 문 전 대통령 측이 수령 거부에서 무례한 짓이다라고 얘기했다는 첫 번째 언론 보도를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감이? 저는 일단 뭐 감사원에서 조사를 서면 조사를 한 거잖아요. 서면 조사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전 국정원장이던 박지원 전 원장 또 국가안보실장이던 서훈 실장에 대해서 서면 조사 의뢰를 했는데 뭐 그분들이 거부를 하거나 또는 수령하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 의뢰를 할 때 이게 이제 좀 조사 분명히 무슨 함부로 저렇게 조사하겠다고 나온 것은 아니고 이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의 혐의를 갖추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해경에서 조사를 하면서 월북 가능성을 공개했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해경이 다시 뭐 월북 증거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면 제가 경험상으로는 해경에서 뭔가 새로 그 방향을 바꿀 때는 나름대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보고를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 정권 때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까지 아마 보고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 이 세 분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는 감사원이 저런 조사에 나서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 불쾌하다.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이런 반응은 충분히 보일 수 있어요. 정치 탄압이다. 보복이다. 반응 자체는. 그럴 수 있는데 무례한 짓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건 좀 전혀 개념이 다르죠. 마치 상황 전화가 내가 지금 물러났다고 해서 감히 무엄하게도 나한테 이런 걸 내밀어 고얀 놈들 뭐 이런 생각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나라가 뭐 특권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신분제 사회도 아닌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좀
사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줘야 될 수도 있는데 또 딴 사건도 아니고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사건이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반응은 좀 저는 의외였어요. 아, 그냥 단순히 조사에 거부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조사에 거부하고 강력 반발하더라도 그거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무례한 짓이다라고 그것도 이제 제3자를 시켜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게 하고 확인 결과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사표시다라고까지 확인을 해주는 걸 보고는 특권 의식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으시구나. 또는 이게 무슨 국민들을 하인으로 보는구나. 또는 자신이 임명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장이 자신이 임명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럴 수 있느냐. 감히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공직관이다라고 생각하죠. 저희 하나씩 좀 짚어보죠.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를 키워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요 프레임을 크게 만들려고 한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도 과거에 많은 논란이 되었고 그것이 이어져 오고 대표 전당대회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었고 이야기가 되었었고 당헌 당규까지 개정했잖아요. 자신이 기소가 되더라도 계속 대표직에 있을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예상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지자도 많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위치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데 대해서 많은 지지자들이 이제 동조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는 우리가 야당일 때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이 사안은 결국은 팩트의 문제거든요. 단순히 그냥 뭐 감사원이 저렇게 서류 몇 번 흔들어 보다가 그냥 그만둘 그런 사안이라면 저렇게 쉽게 나섰을까요? 더군다나 아무리 그래도 감사원에서 내부의 시스템이 있고 또 감사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1년 11월에 임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뭐 그렇게 또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현 정부에 잘 보여서 뭐 새로 뭐 어떤 다른 길을 모색할 분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사실관계에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죠. 그 감사원에서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추가 조사는 하지 않을 거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마 감사원에서 조만간 이제 발표를 할 거잖아요. 수사 결과 발표한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 그때 이 세 분에 대해서 그 세 분의 역할이라든가 개입한 내용에 대해서 예컨대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분들의 해명도 받지 않고 이런 걸 발표해서 했을 때 또 이제 반대의 역작용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물어보지도 않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왜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했느냐고 하듯이 조사를 하면 묵비권 행사하고 나오지도 않거나 또 나와서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답변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명의 기회를 준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해명의 기회를 준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거부했으니까 그러면 뭐 조사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라고 발표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측에서는 이걸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9월 28일에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 요구를 한 건데 문 전 대통령 측에게 지금 용산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 뉴욕 순방지에 있었던 비속어 논란 그게 아직까지 계속이 되고 있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좀 떨어지는 추세고 여기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문 전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겨냥했다라는 민주당의 시각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뭐 당연히 또 그렇게 끌고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감사원이 그 대통령실의 지시에 아주 순응하면서 대통령실의 요구나 대통령실과 아주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이 정치적인 목적에 복무를
철저히 네. 해야죠.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저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 뭐 이런 얘기하고 근데 그런 유병호 사무총장이 워낙 또 지금 전방위적인 감사를 펼치고 있어서 그런- 민주당 의심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뭐 민주당은 뭐든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봐요. 근데 네. 감사원의 구조는 그렇지 않고 저는 그날도 감사원장의 취지는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해서 대통령이 추구하는 예. 국가 경영에 감사원도 자신들의 소임을 다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발언이 조금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그런 소진이 있었죠. 그러나 감사원이 그렇게 움직이기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해경이든 예. 심지어 국가기관들 대부분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내일이군요. 내일 저녁에 윤리위가 열리고 네. 그리고 저 남부지법에 있었던 가처분의 결과가 빠르면 이번 주말 늦으면 다음 주쯤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 여의도하고 서초동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오후나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월요일 이렇게. 남부지법에서 지난번에는 네. 또 이번 주에 발표한다. 네. 그 판결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판결을 선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네. 윤리위가 마치 가처분 결정을 기다리는 듯이 보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6일 이후에 윤리 이후에 한다는 거죠. 아니 네. 굉장히 태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거 먼저 윤리위부터 윤리위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였던 그 표현 양두구역 이런 표현을 가지고 징계 결정이 나올까요? 추가? 저는 양두구육 그 자체로 징계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것을 징계할 사안은 아닌데 이게 이제 같은 당이라는 것이 결국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해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 보자고 모인 사람인데 정견이라는 것이 정치적 의사잖아요. 근데 네. 과연 정견이 같으냐 아니면 이 당이 잘 되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당이 망가져서 내 공간을 만들려고 생각하느냐 라고 판단이 각자 다를 텐데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당에게 건전한 비판이냐 아니면 당에 아주 치명적인 위해 행위냐 이것을 가려야 될 텐데 그동안에 이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소송을 많이 벌인 그 행위라든가 또는 소송 중에서도 예를 들어 전국이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 네. 이런 데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양두구육으로 재판받는 윤리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 본인이고 정작 그 윤리위 판단은 전혀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꼭 집어서 양두구육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개고기를 팔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니었죠. 자 그러면 지금 아마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징계 기간 중에 추가 징계 나오면 이전 징계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그럼 6개월 당원권 정지보다 높으면은 제명 탈당 권유 이런 건데. 그래서 근데 이제 6개월 제 당원권 정지가 7개월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12개월을 이렇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이 등급이 높아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가 높아야 된다는 것인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이런 종류에서 지난번 당원권 정지가 있었으니 이번에는 탈당 권유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지난번 사실 6개월 당원권 정지는 그렇게 센 그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더 내부에서 의논을 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징계의 양정이라는 것은 그 행위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죠. 알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출연하실 때쯤이면 죄송합니다. 왜 이러냐 오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 징계하고 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왠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근데 지금 그 이후에 6일 날 네. 일단 본인 소명도 듣고 그에 네. 대한 윤리위원들의 그렇구나. 판단도 있어야 되니까 더 그날 있다는 거네. 곧바로 결정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원 결과라도 나오면 우리 의원님 또 다음 주 수요일 나오셨을 때 그 이후의 이야기들 네.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거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 오늘 마지막 주제는 요겁니다. 윤석열차 기차가 달리고 있고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이 되는 얼굴이 있고 뒤에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얼굴과 검사들 얼굴 쫙 있는 네. 예. 요 고등학생이 만화 공모전에 출품했다는 요 작품. 요거에 대해서 문화체육부 관광부에서 엄중 경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아니 있던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경고를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문체부 네. 경고 내용과 예. 문체부 경고 내용이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그 학생에게 뭐 징계를 주거나 경고를 한 사실도 없고 네. 그걸 가지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왜 이런 저 내용을 이런 저 작품을 금상으로 뽑도록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경고 아니겠어요? 공모전의 취지와 맞지 않다. 공모전의 취지에 예. 그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정치성을 많이 많이 가진 그런 작품은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심사위원들에게는 그 부분을 빼고 예. 심사하도록 하는 바람에 심사위원들이 그런 정치 편향적인 작품을 배제하지 않고 심사하도록 했다는 이 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 예. 경고를 한 것이지 이런 작품을 뭐 그리거나 출품하거나 또는 이 작품을 전시하는데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제재하는 이런 주장이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근데 그냥 국민들이 얼핏 듣기에는 그게 그거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그렇게 우기는 거죠. 그래 이런 것이 다 가짜 뉴스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마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얼굴을 넣어가지고 만든 작품이 상당히 좀 고약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예술 작품을 탄압하는 것처럼 끌고 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런 대회를 비롯해서 정부에서 100억 원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는 그런 기관이 정작 이 자금을 집행할 때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정해진 그 규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죠. 근데 혹시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열차가 만약에 윤석열 열차가 아니고 이재명 열차가 금상 받았으면 문체부에서 똑같이 야, 왜 정치적 의도를 있는 그림을 대상 뽑아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어쨌든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고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했다면 감사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그것을 물론 말씀하신 대로 또 소극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예컨대. 그러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걸 과거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정부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도 벌어지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좀 관리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예산이 투입된 행사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예산을 쓰는 게 맞다 뭐 이런 취지신 거예요? 그것으로 엄중 경고를 한 것이지 이런 그림 왜 그랬어 또는 이런 거 왜 선정했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술래길 첫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김재현 전 수석관은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